안녕하십니까. 제일 첫 시간으로 영어 음성학 과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있는 그 목차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갈 텐데요.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교재를 보면 목차가 1편부터 8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언어와 음성학, 2편에서는 음소론, 3편에서는 영어의 자음, 4편에서는 영어의 모음, 5편에서는 영어의 강세와 억양, 6편에서는 영어의 음절, 7편에서는 변별적 자질, 8편에서는 말소리의 변동과 말소리의 규칙. 이렇게 목차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어 음성학 과목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배우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편에도 챕터가 3개 정도 있고 2편에 4장, 3편에 6장이 있고 4편에 7장, 또 5편에 5장, 6편에 3장, 7편에 5장, 8편에 2장 해서 어느 챕터에는 좀 장수가 많고 챕터가 많고 어떤 편에는 챕터가 많고 어떤 편에는 챕터가 좀 작은데 그거는 그 부분의 어떤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챕터가 많은 편을 공부할 때에는 그 분량도 많지만 내용도 조금 중요하고 약간은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온 정신을 모아서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정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뭐 중요한 것만 밑줄 쳐놨다가 나중에 그것만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물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집중해서 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특히 집중을 해서 강조를 해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모국어 혹은 영어, 외국어에 대해서 그냥 뭐 의사소통을 위해서 공부하는 정도로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영어의 어떤 어학적인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연구한다, 공부한다는 자세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대충 해서는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편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이해하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보면 어려운 그런 내용이 바로 제2편의 음소론이란 데입니다. 음소라는 영어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수 있겠는데 물론 영어학의 이해, 영어학 개론 그 책을 공부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개념은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3편, 4편의 영어의 자음, 영어의 모음 부분도 자음 모음 나 다 알아. A, B, C, D, E, F, G 공부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영어의 말소리로서의 자음 모음 뿐만 아니라 그것의 학술적인 분석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해서는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 하는 부분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바꾸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쉬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지 않고 제대로 한번 정신 집중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하면 굉장히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잘 머리에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편 영어의 강세와 억양 부분도 역시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되고 영어의 음절 그리고 제7편, 8편 말소리, 변별 자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변별 자질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제2편에서 봤던 음소론 못지않게 이 제7편 변별적 자질, 변별 자질 요 7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공부했던 선배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변별 자질 제7편이 제일 어렵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하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8편에 말소리의 변동과 규칙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소리 변동과 규칙은 제7편의 변별자질 요것을 기초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7편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제7편, 제8편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면서 연계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이해해 두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동영상 공부를 할 때 좀 리마인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모의고사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책을 넘겨보면 이제 제1편 여기 있죠? 제1편에 이제 제1장 말소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제1편의 그 제목은 언어와 음성학입니다. 예, 언어와 음성학. 영어로는 speech, language and phonetic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라는 것이 그 보통 평이한 그 용어로 얘기하면 말소리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speech, language 이렇게 하고 음성학은 phonetics, 음성학, 음성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1편에는 3개의 챕터, 3개의 장이 있는데 제1장이 바로 말소리,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고 제2장이 음성학, 그리고 제3장은 일반 음성학과 개별 언어 음성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 말소리를 공부하고 말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그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인 음성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 제3장에서는 음성학의 분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분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같은 대상들이라도 분류가 가능하죠.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음성학이냐 개별 언어 음성학이냐 용어에서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일반 음성학은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음성학을 얘기하고 개별 언어 음성학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언어, 개별 언어에 적용되는 음성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1편, 제1장 다음 페이지로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단원 개요를 잠시 읽어보시면 언어와 음성학의 여러 세부 분야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된다. 이 책 전체에서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한 소개의 성격의 편이므로 큰 그림을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언어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음성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므로 개념 파악에 힘쓰도록 한다. 이 제1편의 제1장이 소개의 글이라고 그랬죠. 이 전체 과목에 대한 소개. 예. 그래서 말소리가 뭔가. 말소리 하면 굉장히 평이한 용어로 우리가 사람들이 내는 소리지. 말소리지. 언어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내는 말소리지. 개념은 굉장히 쉽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학술적으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말소리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등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 챕터는 나머지 모든 이 교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량은 굉장히 짧고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난 이해했어. 끝. 머리에 저쪽에서 이제 지워버려. 그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 공부할 때 계속 밑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소리, 그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되니까 밑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출제 경향 및 수험 대책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 매 편마다 이런 출제 경향 대책 등이 있는데 요거를 무시하지 말고 제가 요것도 꼼꼼히 생각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말소리를 분절음과 초분절음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하며 모르는 용어가 이제 나왔죠. 분절음, 초분절음, 음성학의 세부 분야인 조음 음성학, 음향 음성학, 청취 음성학을 구분하는 방법을 잘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가 개념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념 이해만 하면 되는데 이 새로운 용어들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영어학 개론에서 배운 그런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새로운 혹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런 그 내용들을 그 용어들을 잘 리마인드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개념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1장 말소리, speech sounds 칠판을 한번 볼까요? 칠판에 펜으로 한번, 제 손가락이 펜입니다. 네. 말소리 이렇게 되어 있죠. 말소리는 우리말로 말의 소리다. 영어로는 speech sounds 복수형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소리는 여러 개가 보통 하나의 언어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 speech.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말, 또 말을 이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글, 그죠? 말과 글, 우리말로도 말은 소리, 글은 글자 이렇게 뭐 잉크, 인쇄한 거 아니면 펜으로 쓴 거. 그래서 말은 speech, 글은 tex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speech예요. 말이에요. 글은 speech를 표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죠. 인쇄를 하거나 글로 쓰거나 한. 그래서 speech, text, 말과 글 이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책 그 개념 위주의 그 챕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페이지 수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데 내용상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챕터별로 또 편별로 제가 글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개념의 이해나 실제 사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가 한 줄 한 줄 읽지 않고 또 사례 위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줄 안 읽고 그냥 좀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 강의 방법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화면을 조금 올려볼까요? 요거를 지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언어란 인간의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1차적으로는 음성을 기반, 요게 중요하죠. 1차적으로는 음성을 기반으로 하여 음성이 안 될 때 혹은 음성을 할 필요가 없을 때 몸짓, 수화 등을 통해서 표현되며 조직적이고 기호적이며 음성적이고 관습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두뇌 작용을 알게 해주는 도구이다. 언어에 대한 정의죠. 굉장히 간단한 정의인데 언어를 핵심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정의입니다. 이 언어는 language는 그러니까 speech, 말 뿐만 아니라 말이나 글 여러 가지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언어라고 하죠. language, 수화도 그렇고. 그래서 language는 굉장히 큰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의사소통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냐면 1차적으로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음성학 과목이 언어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기반으로 하여 음성이 안 될 때 2차적으로 몸짓이나 수화 등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조직적이죠. systematic하죠.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말소리, 단어, 문장, 의미, 뭐 글의 쓰임, 이런 화용, 이런 것들. 조직적이며 기호적이며 기호를 이용하죠. 주로 글로 표현할 때 기호로 받아 적기도 하는데 말로 할 때에도 그것이 상징적인 어떤 기호 시스템이죠. 음성적이고 1차적으로 말소리라고 그랬죠. 언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음성적이며 관습적인 수단.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 기원을 짐작만 할 뿐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짐작만 하는데 사실은 이 시간을 거슬러 연구하는 그 통시적인 연구 방법 그리고 동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연구하는 그 공시적인 방법 그러니까 통시적인 방법 또 공시적인 방법이 있는데 연구 방법에는 사실은 통시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공시적인 것에서 약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어가 어떻게 관습적으로 생겨나서 전달돼 오는지를 옛날부터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 세대를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인류가 언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혹은 습득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린이는 태어나서 응애 응애 몇 마디 그냥 몇 마디 비명밖에 감정을 나타내는 소리밖에 못 나타내다가 어느 순간에 한두 단어를 배우고 두세 단어를 합쳐서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물론 주변에서 이제 그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입력을 받아서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인데, 처음에 인류 역사에서는 아마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걸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언어가 어떻게 관습적으로 태어나고 전달되었는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예.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두뇌 작용. 여러분, 인간은 두뇌가 있잖아요. 두뇌는 머릿속에 갇혀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두뇌 자체는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소리도 안 들려요. 두뇌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생체 기관이죠. 두뇌에서 감각 기관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이용하고 청각을 이용하고 촉각을 이용하고 후각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도 외부 세계로 전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두뇌 작용을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언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철학자들은 두뇌가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못한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언어 말고 언어학이라는 것, 언어는 language인데 linguistics라고 하는 언어학이란 규칙의 지배를 받는 체계인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연구 방법과 이론적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언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인간의 사고 과정 및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언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게 언어학이죠. linguistics. 그래서 규칙의 지배를 받는 체계, 시스테매틱하다고 그랬죠? 조직과 기호적이며 이런 언어를 과학적이라는 것은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이럴 것 같다라고 하면 과학이 되지 않죠. 이럴 것 같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 누구나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알아내는 것을 이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학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모든 측면, 아까 얘기했죠. 소리도 있고 단어도 있고 문장도 있고 의미도 있고 글의 쓰임, 화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 방법, 어떤 걸 어떻게 연구해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느냐 하는 연구 방법도 연구하고 이론적 모델, 그래서 말소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단어가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문장이 만들 때는 이런 규칙이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적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게 언어학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언어의 구조와 기능, 언어 자체의 진리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을 밝히는 거예요. 좀 크게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학문은 결국 뭘 알아내기 위한 거나 인간과 인간의 존재 이유, 인간과 우주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물론 그 세부적인 부분은 요 개별적인 요걸 연구하지만 그걸 합쳐서 결국은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우주에 인간이 왜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한 거죠. 언어학도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 과정과 인지 과정,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말하느냐,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의 조음기관, articulatory organs, 조음기관, 조음하면 만들 조, 한자어로 소리음 해가지고 소리를 만든다, 발음한다, 발성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조음기관이 공기를 매개체로 하여 지속적인 음파, 사운드 웨이브를 만들어내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면 이를 말소리라고 한다. 말소리는 뭐예요? 조음기관, 이 구강과 이 목, 이런 부분, 조음기관을 통해서 공기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 주변에 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공기의 떨림을 만들어내서 음파를 만들고
그것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전달하면 이를 말소리, speech sound라고 한다. 요게 이제 말소리는 분절음과 초분절음으로 나뉜다. 요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절음은 segment, 복수형으로 segment, 나누어진 어떤 작은 단위라는 뜻이죠. 분절음. 그래서 분절음과 소리, 작은 소리 조각들로 나누어져 인지할 수 있는 분절음. 분절음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자음과 모음, 개별적인 소리들을 얘기합니다. 둘 이상의 소리 조각들이 있어야 의미 있는 인지가 가능한 초분절음. 초분절음은 초월했다. 분절음의 상태를 초월했다. 그러니까 분절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둘 이상의 조각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초분절음. 예를 들면 억양. 억양은요. 소리 하나, 막 기억 소리, 있으면 이건 억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억양이라는 거는 목소리의 오르내림, 음악으로 치면 멜로디죠. 오르내림이라는 건 여러 음이 있어야지 오르내림을 정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만 있으면 이게 올랐는지 내렸는지 물론 그 절대적인 음은 있지만 이게 오르내리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음 아 소리 하나 있으면 이게 오르내리는 건 아니죠. 그 자체의 소리고. 니은 미음 이거는 억양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 자체의 절대적인 음 빼놓고는 억양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녕 이러면은 두 말소리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억양을 우리가 오르는 억양이다, 내려가는 억양이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억양 같은 것을 바로 초분절음이라고 합니다. 자, 제1절 분절음. 방금 전에 개념 설명을 했다시피 분절음은 이름 그대로 분절, 나누어질 수 있는, 나눌 분해하다 할 때 그다음 마디절. 그래서 마디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분절음. 자음과 모음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소리가 있다. 큰 말소리라는 개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절음과 초분절음이 있다. 그 중에 분절음은 나눌 수 있는 소리니까 자음과 모음이다. 모음 나눌 수 있죠. 아, 야, 여, 오, 유. 나누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발음할 수가 있어요. 자음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느, 드, 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발음할 수 있죠. 끊임없이 들리는 말소리를 잘게 쪼개다 보면 소리를 내거나 들을 수 있는 밑줄을 그읍시다. 소리를 내거나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분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초분절음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말 그대로 분절음에 덧입혀진다. 분절음이 여러 개 있어야 돼요. 하나가 뿐인데요. 초분절음은 분절음에 덧입혀지는 말소리, 억양 같은 거죠. 분절음이 있어야 억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분절음을 초월하거나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여러 분절음에 걸쳐서, 밑줄을 긋읍시다. 여러 분절음에 걸쳐서 나타나는 말소리 성질이다. 이게 초분절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례가 중요합니다. 억양, 또 성조. 성조는 중국어에 성조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자어로 하면 말이란 뜻도 있고, 또 엄마 할 때 마도 있고, 또 식물의 이름이기도 하고 여러 단어인데 분절음은 똑같아요. 미음하고 마. 그런데 얘를 마 이렇게 그 단어 자체의 오르내림, 억양은 문장의 오르내림인데 단어 자체의 오르내림을 성조라고 합니다. 톤, 성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초분절음이고, 강세는 강한 음절과 약한 음절이 있어야 되는데 강한 음절, 약한 음절이 있어야 이게 강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둘 이상의 분절음이 최소 있어야 된다. 초분절입니다. 그래서 억양, 성조는 항상 같이 가요. 억양은 문장 안에서의 멜로디고 한 단어 안에서의 멜로디는 성조, 억양, 성조, 그리고 강세. 그 다음에 리듬도 리듬감이 있으려면 둘 이상의 소리가 있어야, 왈츠가 됐건, 그죠? 4분의 3박자건, 4분의 4박자건, 그러려면 여러 개가 있어야 되죠. 리듬.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이 길다. 어떻게 알아요? 짧은 음이 주변에 있어야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길고 짧음도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소리가. 장모음이다, 단모음이다. 모음이 길다, 짧다는, 그럼 장모음이면 단모음이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한 단어 안에서 장모음, 단모음 이런 것을 구분하는 언어가 있을 때 역시 길이도 초분절입니다. 자, 억양과 성조에 대한 설명 여기 있죠? 문장 혹은 단어 안에서의 높낮이, 요 피치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요 용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치라는 음의 높낮이, 같은 소리인데 높낮이가 다르죠. 이렇게 음의 높낮이, 높낮이를 피치라고 합니다. 예, 뭐 영어로 하면 이렇게 피치라고 하는데, 쟤는 이렇게 피치로 올리고 그래. 목소리가 높다 그거죠. 그래서 높낮이, 피치의 변화는 멜로디라고 보면 돼요. 음악으로 치면 악보에서 오선지에서 음표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게 멜로디라고 그러죠. 사람 말도 똑같아요. 문장을 말을 할 때 오르내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피치의 변화. 예. 그게 억양이 되는 거죠. 피치가 문장 안에서 오르내리면 그걸 억양이라고 하고, 피치가 단어 안에서 오르내리면 그걸 성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억양, 성조, 여기 얘기했듯이 이것도 초분절음의 사례가 되고, 여러 분절음의 상대적인 높낮이가 함께 존재해야만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강세도 다음 음절에서 상대적으로 소리가 키고, 다 음절어. 다음 음절이 아니라 다 음절어. 음절이 여러 개 있는 걸 다 음절어. 영어로 multisyllabic word라고 하죠. syllable 하면 음절이란 뜻인데 그 형용사형으로 syllabic이라고 하고, multi, 여러 개. multisyllabic word, 다 음절어. 음절이 많은 여러 음절로 된 단어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도 강세 받은 음절과 그렇지 못한 음절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초분절입니다. 여러 분절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성질인 거죠. 리듬과 길이도 마찬가지. 예. 초분절음은요, 여기 supra segment라고 했는데, segment 분절음이죠. 요거에 supra를 붙인 거죠. 그게 supra segment. 근데 동일한 용어로 음률 자질이라고도 해요. prosodic features 혹은 그냥 운율, prosody.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형용사는 요 뒤에 있죠. 음률 자질 그런 prosodic features. 초분절음과 같은 말입니다. 혹은 운율, 자질 빼고 그냥 운율, prosody도 초분절음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다 지울까요?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 1장 에서 말소리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말소리는 언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서 인간이 가장 자주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 말소리, speech sounds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언어와 언어학에 대한 구분, 그리고 조음기관에서 말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봤고, 또 말소리는 분절음과 초분절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런 개념을 공부했고요. 또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 보통 자음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많이 쓰게 될 텐데, 자음은 consonant, 강세가 여기 처음에 있죠. 그래서 약자로 자음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 C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음, vowel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vowel 이렇게 막 글자대로 읽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vowel, 이중모음이죠. vowel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vowel. 그래서 약자로 대문자 V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V, 약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어떤 거에 주로 쓰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그 음절, 강변 그럴 때 강 하면 하나의 음절이고 변 하면 또 두 번째 음절이죠. 하나의 음절이 강 하면 가, 기역, 이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역은 자음이고 아는 모음이고 또 이응은 자음이다. 그러면 어떤 음절 이 자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얘기할 때 CVC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런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
영어 용어도 발음과 함께 잘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초분절음은 분절음에 덧입혀지는 말소리다. 분절음을 초월하는 여러 개의 분절음이 있어야만 의미를 가지는 그런 언어의 성질이다. 그래서 여기 사례가 억양성조 뭐라고요? 높낮이 혹은 피치의 문장에서의 변화가 억양이고 단어 안에서의 변화가 성조다. 그리고 또 강세 있는 음절 없는 음절, 리듬 여러 개가 합쳐져야 리듬감이 생겨나고 길이도 짧고 길고의 그게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초분절음이다. 그리고 초분절음은 prosody features 혹은 prosody, 운율 혹은 운율 자질이라 부른다. 특히 성조는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성조가 없는데 이 경상 방언에서는 성조가 있어요. 단어 안에서 피치의 변화가 의미의 차이를 생기기도 합니다. 중국어하고 비슷해요. 마 이런 것들이 각각 단어가 다른 뜻을 지닌 단어가 되듯이 경상방언에서 제가 하나 배운 거는 우리라는 거 있죠. 우리들 할 때 우리 우리가 경상방언에서는 우리 그러면 우리들을 뜻하고 우리 그럼 돼지우리 할 때 우리 있죠. 단어 안에서의 음의 높낮이 변화, 피치의 변화가 의미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상방언에는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는 다른 서울 경기 지역은 없는데 경상방언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 1장 말소리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강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